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8시에 갑자기 좀 일정이 있어서 좀 빠르게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나름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0.2%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인데요.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거의 한 3,800억 정도 순 매도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좀 증시를 끌어내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서 계속 1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좀 아무래도 계속 좀 프로그램 매도, 이제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하죠. 현물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그런 차익 거래가 좀 유도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수급상 보시면 이제 기관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일중 수급 차트 보시면은 오늘은 이제 개인이 거의 한 9,400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한 4,500억씩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3,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1,500억 매수, 외국인이 4,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엔 개인이 한 1,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350억 매도, 기관이 한 56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일단 일봉으로 먼저 오늘 같은 경우 주봉은 생략하도록 하고 일봉부터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엘리어트 파동상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파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5파의 1파, 여기가 5파의 2파, 여기가 5파의 3파, 여기가 5파의 4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마지막 5파의 1파, 2파, 아마도 여기가 이제 3의 또 작은 1파, 2파, 3파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은 일단 보고 있긴 한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 5파기 때문에 언제든 조금 제가 이제 파동을 잘못 매길 수가 있겠죠. 소파동 같은 경우에는 무너져도 뭐 사실 이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 그냥 추세로 대응하는 게 뭐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추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봉상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지금 주가가 하회를 하고 역전이 되었고요. 9일, 26일 후행 스팬도 다 역전이 되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세상으로는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저번에는 이제 구름대 여기 상단에서 딱 지지를 하고 올라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5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일단 지지를 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추세선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저점부터 여기 한번 봤을 때 이제 이 추세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시 이제 새로운 추세선이 만약에 저번 하락이 나왔었으니까 저번 하락 추세선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이제 딱 구름대 상단하고 거의 딱 겹치게 되죠. 따라서 상방이 여기를 뚫리게 되면은 조금 더 상승 추세, 하방이 여기까지 이제 뚫리게 되면은 더 하락 추세지 않을까라고는 1차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냥 이제 조금 더 그냥 확실히 추세가 생기고 나서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조금 더 후행적인 추세를 생각을 한다면 여기 전고점인 3316을 넘어서면 아 조금 더 상승 추세구나, 아니면 이제 여기 전 저점인 이 부분이 이제 3188을 하회하면은 아 이제 그때는 거의 이제 구름대까지도 사실 뚫려 버리겠죠. 아 그때는 좀 명확하게 이제 하락 추세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조금 추세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분봉상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상승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3-1파 나오고 나서 여기가 이제 3-2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3의 1파가 나오고 지금 여기가 아마 이제 A, B, C로 3의 2파 정도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조금 더 10분봉으로 한번 봤을 때 일단 여기가 1, 2, 3, 4, 5는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A, B, C는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의 A여서 여기가 B가 나오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가 나올지 아니면 그냥 여기가 A, B, C로 이제 끝이 날지는 뭐 사실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여기도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어서 뭐 사실 이제 위든 미치든 뭐 사실 내일 그냥 장 시작하면서부터 좀 튈 것 같고요. 위든 미치든 일단 조금 추세를 더 지켜봐야지 위든 미치든 아까 제가 그린 그 추세를 좀 넘는 걸 보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일단 그냥 기준선을 하회했기 때문에 뭐 사실 추세적으로는 좀 부정적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봉으로 변화일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저 같은 경우에 65 변화일에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76 변화일이 이제 고점이든 저점이든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저점부터 여기까지가 33주 딱 똑같이 기본 수치가 딱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고점이든 저점이든 할 것 같은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고점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아까처럼 일단 추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거의 다 이제 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관망을 하면서 그냥 변동성만 커지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양배수 전략을 쓰고 있어서 조금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일봉을 한번 보시면은 S&P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그 다음에 이제 5파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5파에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에 또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아마 3파에 어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S&P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선을 그어보면은 뭐 S&P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선 좀 남았거든요. 남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여기를 하회하면 안 되겠죠. 확실하게 하회를 하면 안 되는 곳은 이곳입니다. 여기를 이제 하회하면은 여기가 이제 아마도 3의 1파 마지막 이제 5파의 1파기 때문에 이제 3파라면 이 3파가 이제 여기까지 겹치면 안 되거든요. 4파 여기가 만약에 3이고 여기가 4더라 하더라도 여기 고점하고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하회하면은 조금 이제 하락의 시작이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제 먼저 하회할지 안 할지가 제일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피도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그냥 확실하게 하방이다라고 하면 여기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분이 워낙 좀 하회를 많이 하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말한 이제 추세선을 좀 보는 게 더 좀 선행적이지 않을까. 너무 좀 많이 빠지고 나서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미국 쪽도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는 일단 전환선은 하회하였고 29일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었습니다. 다만 뭐 미국 같은 경우 아직 기준선은 넘어서고 있고요. 뭐 9일 후행스팬도 아직은 역전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보다는 추세가 낮지만 일단 추세가 좀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여기를 하회하냐 마냐가 뭐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MACD는 뭐 매도 시그널 보내고 있고 RSI 같은 경우에도 과열 보내다가 이제 점점 좀 과열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점 치고 나서부터 한번 30분봉 정도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 그냥 아직 봤을 때는 그냥 여기가 A파, 여기가 이제 B파, 여기가 이제 1, 2, 3, 4, 5 정도로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재차 여기 하단을 깨버리면 그때는 이제 확실히 하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1, 2, 3, 4, 5가 나와가지고 뭐 늦어도 내일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데 일단 그 이제 예측은 예측일 뿐이지 일단 뭐 추세로 조금 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V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뭐 증시가 하락하면서 이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5% 상승하면서 한 15 정도 되고 있고요. 한 12에서 계속 한 17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고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가 사실 좀 모이고 있어서 여기도 사실 이제 좀 위든 미치든 좀 튈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양매수 전략, 옵션 양매수 전략을 좀 쓰고 있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이번에도 이제 어김없이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또 지지를 보이긴 했는데 도지 모양인 걸 봐서 이제 뭐 여기도 그냥 밑으로 한번 쭉 빠지던지 아니면 추세적인 반전을 위로 보일지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지금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반등을 했던 여기서 이제 내일 오르냐 내리냐가 조금 추세를 결정 지을 것 같고 일단 뭐 일목균형표 개선상으로는 다 역전이 되어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제 구름대까지 이탈을 했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9일, 26일 프랑스팬 뭐 다 역전됐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상당히 차트가 좀 부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로 같은 경우에 그냥 3주봉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딱 쳤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여서 좀 더 부정적인 것 같고요. RSI나 MACD도 그렇고 조금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금 뚫려버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뚫려버렸고요. 이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되고 9일 26일 횡스팬 뭐 다 역전됐기 때문에 뭐 항생도 뭐 사실 추세상으로는 뭐 좀 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판에 조금 장중에 좀 많이 되돌리긴 하면서 마이너스 1%에서 거의 보합까지는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직 기준선 미치고 구름대 아니고 전환선 위긴 하지만 26일 프랑스팬도 역전이 되어 있어서 일단 뭐 적어도 기준선이랑 이 구름대라도 좀 넘어야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각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냥 계속 전환선 부근에 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크게 뭐 이탈은 없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그냥 상승 추세다라고 보여지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이제 볼린저 밴드를 타고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슬슬 뭐 테이퍼링도 곧 사실 나올 거기 때문에 뭐 그거를 좀 반응하는 거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달러 인덱스나 뭐 달러원 같은 경우 뭐 가장 큰 건 일단 증시가 무너지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따른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 일단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좀 반등은 하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기준선 하회하고 있고 뭐 26일 프랑스팬 호전된 거 빼고는 뭐 다 좀 부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뭐 조금 더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과거만큼은 상승 추세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 금리는 뭐 계속해서 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한 1.02%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좀 너무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그런지 일단 뭐 좀 하락은 했었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뭐 좀 한 중기적으로는 실질 금리가 결국 플러스로 저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테이퍼링 하면서 그때 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실질 금리 이제 플러스 된 상황에서 금이 좀 조정받고 나서 지급준비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큰 폭으로 나름 하락하였습니다. 한 4bp 정도, 1bp가 한 0.01% 정도 되는데 4bp 정도 하락하면서 뭐 추세가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 다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장중에 많이 거의 4bp 하락을 하면서 뭐 추세 다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아직 하락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뭐 좀 중요한 200일, 50일이죠? 50일 이동평균선 이제 깼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내일 아무래도 26일 프랭스팬이 이제 위로든 밑으로든 사실 뚫릴 것 같은데 뚫리면 조금 더 이제 부정적인 것 같고요. 이제 여기를 좀 안전하게 지나가느냐 마냐가 일단 좀 관건일 것 같은데 뭐 그나마 다행인 건 뭐 MACD나 뭐 RSI가 좀 이제 매도 구간을 슬슬 근접하고 있다.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일단 뭐 주봉상도 이제 매주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일단 주봉상도 MACD나 RSI가 이제 좀 과열이긴 해서 뭐 언제든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추세가 지금은 이제 뭐 다 역전이 됐기 때문에 구름대 이탈하는 거 빼고는 일단 뭐 추세는 좀 좋아 보이진 않긴 하고요. 근데 이제 뭐 8월 16일 정도에 아마 실적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때까지가 이제 마감 기한이니까요. 일단 2분기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서 잘 나올 예정이어서 뭐 일단 그때까지 조금 뭐 조정은 보일 수 있겠으나 뭐 그때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 이제 2만 원은 깨졌고요. 이제 그 상황인데 이제 뭐 사실 내재 가치로 봤을 때는 거의 한 6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늘 장초에 시작에 좀 더 많이 빠졌었지만 4.8%까지 빠졌었지만 일단 이 기준선 부근에서 좀 반등은 했습니다. 이제 뭐 사실 하락폭을 되돌렸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요. 한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을 했었고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뭐 일단 뭐 크게 아직까지는 그냥 매도하진 않고 보유하고 있고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뭐 한 41만원 정도 되는데 한 97만원 정도까지 이 정도 실적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14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L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대 안으로 좀 들어와 버렸습니다. 기준선 뭐 전환선 다 역전되고 26일 후행스팬도 뭐 역전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뭐 그냥 구름대 이탈하면 하락하면 뭐 그때는 그냥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뭐 아직까지 그냥 구름대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지켜볼 생각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16만원 정도 되고 뭐 실적은 이 정도 이제 나온다라고 이제 실적 전망치를 사용을 했을 때 한 108%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 33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뭐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요즘 식품주들이 좀 가격 인상되는 게 좀 반영되는 걸 이제 가격 좀 인상하는 게 아무래도 좀 모멘텀으로 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26일 횡스팬 딱 넘어서고 뭐 구름대 넘어서고 뭐다 이제 호전이 되었기 때문에 뭐 좀 상승 추세로 보여집니다. 뭐 좀 추세가 이제 좀 긍정적인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47만원 정도 실적 전망치는 이 정도 이제 설정을 했을 때 내재 가치는 한 98만원 정도 나온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DLENC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기준선 부근에서 좀 반등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뭐 기준선 부근에서는 좀 반등을 한 모양새지만 뭐 일단 그렇게 상승폭이 크진 않았고요. 한 0.3%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만 DLNC 같은 경우에도 뭐 현재 주가 한 15만원 정도 되고요. 뭐 실전 전망치 이 정도 감안을 했을 때 뭐 내재 가치가 거의 59만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내재 가치는 상당히 우수한 주식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아직까지는 저한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26일 후행스팬 뭐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이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 파란 색깔이 주가고요. 뭐 지금 뭐 과거 대비 상당히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이제 기대 수익률이 뭐 여전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주식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구름대를 하회를 해서 매도를 할까 했었지만은 일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해서 일단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일봉상으로는 다 역전이 되어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이고요. 일단 주봉상 이 기준선을 하회하면 일단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뭐 제가 근데 좀 아직까지는 매도를 안 했던 게 원래 뭐 매도를 하는 게 더 맞겠지만은 뭐 주가 44,000원 정도 되고 실적 전망치 뭐 이렇게 설정을 한다고 쳤을 때 뭐 그래도 내재 가치는 뭐 양호한 주식이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어서 뭐 기준선까지 주봉상 좀 지켜보고 깨지면 그냥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KT 안 했었죠. 뭐 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뭐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일제당하고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26일 후행스팬 호전되고, 뭐 저항선 기준선 호전되면서 구름대까지 넘었기 때문에 뭐 계속 긍정적인 모양새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뭐 내재 가치 거의 한 현재 주가 한 33,000원 되는데 거의 뭐 한 12만원 정도까지도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 뭐 종목 자체 내재 가치는 뭐 훌륭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2000년도부터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원래 개인이 71조 매도를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38조까지 순매수로 돌렸으니까 실제로 이 단기간에 1년 6개월 동안 한 109조를 매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뭐 개인만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게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매도하고 있어가지고 뭐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월요일날 살펴볼 종목 삼성전자, 이제 롯데케미칼, KB금융, 애플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79,000원 정도 되고요. 이제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이제 설정을 했을 때 뭐 내재 가치는 그래도 한 72% 정도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 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주가고요. 연두 색깔이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이제 고평가고요. 삼성전자는 보통 항상 8% 정도 하회를 했다가 항상 조정을 좀 보이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 7.9 정도 기록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뭐 그래서 사실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그렇게 싼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는 좀 고평가 구간이다. 과거에 이제 주식 상황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고평가 구간이어서 지금 좀 힘을 못 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뭐 계속해서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 다 역전이 되어 있어서 물론 뭐 사실 이렇게 증시가 무너질 때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 번은 조금 더 반등할 확률이 더 높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건 결국 그냥 과거에 따른 확률적인 문제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세가 다 역행이 돼 있는 상황에서 뭐 굳이 매수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를 하더라도 적어도 일단 기준선이라도 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구름대까지는 넘고 나서 추격 매수를 해도 뭐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현재 주가 27만원, 나머지 실적 전망치는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일단 한 19%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 정도는 전 오차 범위 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냥 지금 주가가 거의 적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절대가치 평가상으로는, 상대가치 평가상으로는 뭐 여전히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렇게 엄청 싼 것도 아니고 엄청 비싼 것도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치로 비교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보시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다행인 점은 이제 기준선, 저항선 다 넘었고 26일 후행스팬까지 이제 돌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추세가 이제 뭐 아주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좀 긍정적인 화학 섹터에 뭐 관심이 있으시 워낙 이제 순수 화학을 영위하는 업체여서 뭐 이제 좀 50일 이동평균선만 딱 넘어가면 더 깔끔하게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거기다 이제 구름대 넘어가면 추격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뭐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일단 뭐 저 같은 경우 일단 뭐 밸류에이션이 엄청 싸다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조금 약간 금리가 많이 빠지면서 하락을 해서 뭐 일단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좀 싼 구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뭐 과거 이제 코로나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좀 밸류에이션 그래도 뭐 메리트가 살짝 있는 구간까지는 온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금리는 중기적으로는 좀 올라간다고 봐서 뭐 사실 금융 쪽 섹터 뭐는 괜찮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은행이나 뭐 이제 손보, 뭐 생보는 회사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일단 업종 자체는 뭐 그냥 괜찮다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일단 뭐 추세상 지금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 상황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 그냥 추세가 조금 더 돌아서는 거, 뭐 기준선이라도 일단 돌파하는 거 보고 매수를 해도 뭐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좀 살짝 뭐 단기간은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왜냐면 파라볼릭도 매도 시그널 나오고 전환선 하회하고 MACD, RSI 뭐 다 매도 시그널 나와가지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안 좋게 보이는데 일단 애플 같은 경우도 똑같은 위치죠. 여기 이제 고점을 하회하면 이제 그게 이제 거의 기준선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기준선은 이제 계속 좀 올라가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움직인다 하면은 뭐 전환선 확실히 깨면 매도, 기준선 깨면 또 전량 매도 하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늦게 보고 싶다 추세를 확실하게 더 보고 싶다 하면 여기가 깨지면 뭐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좀 너무 갭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전환선 확실히 깨지면 매도, 뭐 기준선 깨지면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제 좀 이따 S&P랑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고요. 이 빨간 색깔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치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수치입니다. 낮을 때 이제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고평가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딱 거울을 댄 것처럼 뭐 거의 비슷하게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과거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고평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미국이랑 같이 돼 있는 거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보다는 뭐 미국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두 나라 다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페드 모형인데 이제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모형입니다. 아까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했다고 하면은 이 수치는 이제 나눈 수치고요. 뭐 과거 저점까지는 아니지만 뭐 충분히 많이 내려와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수치는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인 M2로 이제 나눈 지표입니다. 높을 때 이제 통화량 대비 고평가, 낮을 때 이제 통화량 대비 저평가고요. 뭐 지금 뭐 닷컴 버블 이후로 뭐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통화량 대비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똑같이 M2로 나눈 지표인데 뭐 사상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뭐 통화량 대비해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용잔고 한번 보시면은 신용잔고 보시면은 창이 조금 늦게 뜨네요. 네, 좀 지나가 버렸는데 네 보시면은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습니다. 뭐 정확하게는 이제 금요일이죠. 하루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24조 거의 7천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 이제 신고가를 이제 경신했고요. 신용잔고는 뭐 절대 수치는 뭐 어마어마하게 뭐 과거 대비 높아진 상황이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사상 최고치입니다.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뭐 신용잔고 증강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할 때가 항상 좀 고점인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유동성 업데이트 된 거 조금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은 잠시만요. 네.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에 잠겨진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뭐 크게 지금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뭐 계속 그냥 좀 레인지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했었고 미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계속 좀 감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0.5조 달러까지 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연준 총 자산은 지금 매월 800억 달러의 이제 MBS가 아니라 국고채 매입과 400억 달러 이제 MBS 매입하면서 뭐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연준의 이제 부채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스 레포가 조금 감소를 했고요. 오히려 이제 지급준비금이랑 이제 TGA 이제 미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급준비금 증가하고 이제 TGA는 뭐 소폭 감소를 했고요. 리버스 레포는 좀 감소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산을 결국 테이퍼링을 안 하고 유지를 시키려면 뭐 결국 테이퍼링이 이제 연말 정도 빨라야 연말 정도일 테니까요. 아무래도 또 리버스 레포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자세한 부분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영상이 있거든요. 이 부문별로 된 설명은 조금 그거를 좀 참조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상업은행 예대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업은행 예대율이 이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 실적도 아마 그때 엄청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실질금리가 먼저 높아지면서 저는 뭐 일단 좀 증시의 충격은 좀 먼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실질금리가 1% 정도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어떻게 보면 조달금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주식을 투자하는데 마이너스로 조달을 해서 내가 돈을 받고 빌려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달금리가 낮은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되게 증시에는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 낮아져서 과거만큼은 아니지만은 과거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으면서 실질 금리는 낮았기 때문에 최상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질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일단 뭐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근데 다만 일단 결국 테이퍼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래서 이제 아까 자세하게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그냥 이 76 변화일이 이제 테이퍼링 아마 언급이 이제 될 잭슨홀 구간이거든요. 이 주가 8월 마지막 주 정도 되는데 33주 변화일 아마 여기까지는 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이거는 뭐 그냥 변화일이라는 게 막 그렇게 절대적으로 꼭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이 높은 걸 뿐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할 뿐 일단은 뭐 저는 그냥 해지를 하고 좀 지켜보고 있긴 합니다. 뭐 아마 이제 오늘 내일 결국 추세를 뭐 위로 깨냐 밑으로 깨냐 뭐 곧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뭐 그 추세를 보고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일단 지금까지는 뭐 미증시도 좀 빠지고 있고요. 일단 뭐 그리고 뭐 아직은 그냥 선물 시장이긴 하지만 일단 기준선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회하고 26일 프랭스팬도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일단 뭐 저도 위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세상으로는 뭐 부정적이어서 좀 보수적인 관점도 유지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올라가는 대로 또 다시 빠르게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한 주 잘 보내주시고 또 내일 마감 시향으로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